자, 지금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하죠. 그중에 취득시효를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인데 아까 1항은 많이 보셨죠? 자, 245조 1항 먼저 20년이죠. 20년간 소유사 자주점유로 평온공연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여기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럼 점유하는 자는 여기까지 취득시 완성했어요. 이건 점유해서 다 공부했죠? 안 했다고요?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 등기 여기를 공부합니다. 앞에는 다 했으니까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1항 잘 보세요. 그럼 1항에 선의 무과실 있나요? 1항에 선의 무과실 있어요? 마치 있을 것 같지만 1항에는 선의 무과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자 2항을 볼 텐데 2항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자 245조 2항이죠. 여러분 책 어디 있냐면 아까 1항 보셨으니까 자 320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 책 320페이지 그 중간에 245조 2항이 있죠. 여러분 책의 밑줄. 자 밑줄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동그라미입니다. 등기한 자 동그라미. 등기한 자가 다음 10년간 동그라미. 1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이제 선이 나왔죠. 선이 동그라미. 그리고 과실 없이 동그라미. 과실 없이 무과실 나왔죠. 그 구성 조면 때 소유권 취득한다. 동그라미 쳤나요? 자 10번 넣으세요. 자 그럼 여기 20년에서 10년으로 줄려면 1항이 없는 세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첫째 뭐 한 자? 이미 등기한 자. 둘째 선의. 셋째 무과실 추가됩니다. 조문이 다르죠. 근데 시험은 거의 1항 위주로 나와요. 2항은 시험에 낼 게 얼마 없거든요. 시험은 1항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1항 일단 점유취득시효 하겠습니다. 자 그럼 취득시효. 자 다시 취득시효 완성하면 뭐까지 해야 되죠? 마지막이 뭐?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하면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뭘 해야 된다? 등기.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하면 등기초용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등기초용권은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등기 안 해서 아직 물권자 아니죠? 아직 등기 안 했죠? 아직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청 또는 채권입니다. 그럼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 특정인을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이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자 오직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청이라고 대법원이 딱 정했어요. 왜냐하면 갑각을 말고 제3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제3자와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딱 미리 정해놨어요. 이 등기청구는 오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고 딱 정해놨습니다. 제3자와 싸우지 말라고. 다음 두 번째, 이건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문제되는데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권리를 일정 부분 행사하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데 점유를 상실하죠? 그럼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점유 상실한 때부터 등기초용권은 즉시 소멸한다 하면 틀려요. 이때부터 10년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식 이대로 지금부터 이 공식으로 우리 책에 있는 모든 판례를 다 해결합니다. 이것은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공식 꼭 외우세요. 아까 우리가 이 그림 봤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 옆에 을토지가 있는데 우리 갑토지를 살짝 침범해서 저 빨강색 침범해서 점했어요. 그럼 을은 저 빨강색 갑승낙 없죠. 그러니까 빨강색은 본권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아까 착오로 살짝 넘어갈 수 있다 했죠. 그건 애교로 봐줘. 애교로 일부라서 자주로 봐줘요. 따라서 이 상태로 20년 경과하면 우리 취득시 완성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고 우리 소유권 먹는다고 아까 점유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 빨강색이 갑토지를 우리 점유 개시했죠.
그리고 우리 20년 시효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갑토지예요. 자, 첫 번째 항상 공식 이대로 완성당의 점유자가 완성당의 소유자 이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사례 지금 대략 5개 볼 거예요. 이 5개가 이 공식으로 다 끝납니다. 저 빨간색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계시에서 우리 20년 시효 완성했어요. 그럼 제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죠? 완성당의 소유자는 바로 왼쪽에 있어요. 갑밖에 없죠.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뺏어올 수 있다. 근데 이때 만약에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는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 아니라 바로 왼쪽 병에게 이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에 소유자가 100번 바뀌었더라도 바로 왼쪽 최종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왼쪽에 있어, 왼쪽. 두 번째,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우리 20년 시효 완성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병 등기가 무효래요. 그럼 지금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죠? 병이 아니라 갑이죠. 따라서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완성상의 소유자는 갑이거든요. 그래서 갑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등기하려면 일단 무효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근데 우리 멸치 기억나? 멸치가 뭐예요?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 멸치. 그럼 누가 현재 물권자죠? 을은 등기 안에 있으니까 갑이 물권자,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 이걸 말소해 줘야 됩니다. 근데 갑이 말소해 줄까요? 을이 찾아가서요. 우리 참 오랜만에 만나네요. 악수 한번 하고.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 한 20년 시효 완성했어요. 등기 내놔. 그러면 갑이 이거 말소해 주겠어요? 갑이 그래요. 그동안 많이 늙었네. 내 땅 20년 조면이라고 고생 많았어. 내가 쿨하게 말소해 줄게. 라고 할까요? 우리를 찾아간 순간 맞아 죽어요. 그러겠죠. 아니 이 사람이 내 땅을 20년 조매해놓고 이제 소유권 내놓으래요. 을은 맞아 죽습니다. 꼭 지금 말소해 줄 분위기인데 여러분과 지금 분위기가. 을은 맞아 죽어요. 갑은 절대 말소 안 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요. 그럼 등기가 회복되면 갑에게 뺏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멸치, 말소 청구, 물청, 물권자를 대위한다. 해서 왼쪽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한다. 다시 공식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갑토지를 우리 점유했는데 우리 20년 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하지 않고 있다가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버립니다. 그럼 현재 지금 소유자가 병인데 그럼 우리는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얘는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입니까? 완성 후라 못합니다. 을은 갑한테 써야 돼요. 하지 않고 있다가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을은 병에게 못합니다. 이제 갑에게도 못해요. 소유자 아니니까. 따라서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식 만들었거든요. 을은 갑한테 써야 돼요.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나가 그러면 을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을 쫓겨나면 불쌍하세요? 안 불쌍하죠? 저는 을이 부러워 죽겠네. 을은 지금 20년 동안 내 것처럼 사용했죠? 20년 동안 쿨하게 나가면 되죠.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못한다. 만약에 소유권이 만약에 여기서 병한테 왔죠? 다시 갑에게 회복돼 보세요. 그럼 이제는 왼쪽한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누구한테요? 왼쪽한테. 오른쪽이 뭐돼요? 오른쪽에. 누구한테? 왼쪽한테. 오른쪽 가면 빰 때려버려요. 오른쪽 빰 때리면 이렇게 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만 아이고 아파라. 왼쪽 오른쪽만 비교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양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이 뭐다? 바로 왼쪽한테 해서 오른쪽 빰 때려버린다. 자, 네 번째.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했죠. 우리 20년 완성했는데 이때 병 앞으로 갔었죠. 근데 만약에 병이 매수해서
등기를 받았는데 병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얘가 나쁜 사람이죠. 그럼 이건 103조 무효죠? 그럼 소유자 아니죠? 무효죠? 마찬가지 그러면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한다. 대위해서. 그래서 소유권 뺏어올 수 있다. 지금 하나 더 하면 이제 5번째. 뭐 좀 복잡하다 말이에요. 지금 길어요. 지금 뭔가. 다시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우리 20년 시효 완성했으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병에게 가버리면 을은 완성 오른쪽한테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 현재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썼어요. 내가 계속 점유했으니까 이때부터 20년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요.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서 그럼 나는 이날을 점유 기산점 삼겠다. 그러면 이날 점유 개시했으니까 이날 20년 시효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네 말대로 완성 당시 점유자가 바로 왼쪽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법원까지 오니까 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공식을 그렇게 써먹니? 깜짝 놀랐지만 안 된다 그랬어요. 을은 언제 완성했죠? 너는 이날 완성했죠? 이날 완성한 거예요. 이때 완성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네 멋대로 역산해서 기산제 삼을 수 없어요. 너는 이날 완성했죠. 그럼 왼쪽한테 해야지 멋대로 기산제 삼을 수 없다. 병을 보여야 되니까. 단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합니다.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하면 어차피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때는 네 멋대로 기산점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3자가 출현할까봐 이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네 멋대로 기산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완성했으니까 이때 왼쪽한테 해야 되죠. 멋대로 기산 삼아서 이때 왼쪽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완성 당시를 기준. 완성 당시. 근데 여기도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 보세요. 자 보세요. 뭐가 날아와 이게. 자 병 앞으로 소유권 받겠죠. 근데 이때를 또 새로운 기산주 삼아서 다시 날아와요. 우리 다시 20년간 시효 완성했대요. 우리. 그럼 우리 지금 최소한 몇 년 점유했죠? 최소한 40년. 그럼 우리를 쳐도 되겠네요. 우리를 쳐도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공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차 취득시 완성한 거예요. 2번씩이나.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왼쪽,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2차 취득시효. 그리고 2차 취득시효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었대요. 그럼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예요? 바로 왼쪽 정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판례가 이 공식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이에요. 오른쪽 못한다. 일단 그것만 기억하면 10월 달에는 무조건 문제를 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양이 좀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 잘하세요.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책은 314페이지 오세요. 314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취득시 요건에서 양괄호 1번 20년 점유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간접점이 가능하다 그랬죠? 간접점유로 취득시 할 수 있다. 동그라미면 계산점이 있습니까? 그럼 자, 여러분 책에 제가 네모 3번, 5번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거 보시고 아, 네모 5번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책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럼 자, 동그라미 2번 점은 계산점. 기억 두 줄 체크하세요. 니은은 세 줄 체크 없다까지. 기억 니은 체크했죠? 둘 다 써요. 그게 네모 5번. 그 기억 니은 그 5줄이 다 이게 네모 5번이에요. 왼쪽에 네모 5번 쓰시고 아, 이것 보고 거기 보시고 하면 되겠죠? 다음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소유사 점유죠. 이건 아까 점유에서 다 했네요. 반복됩니다. 그래서 밑에 기억 두 줄 체크, 니은 세 줄 체크.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네 줄 체크, 넷째 줄 입증 책임 있다까지. 아까 점유에서 다 했어요. 시효 완성자 점유자는 자주로 추용된다. 반복됩니다. 다시 양괄호 3번 세 줄 다 체크. 이것도 아까 점유에서 했어요. 반복된다.
다음 밑에 파란색 3번 취득시 효과에서 양괄호 1번 등기 청구 발생하죠. 아까 채청이라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2번도 두 줄 체크.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넘깁니다. 316페이지. 이제 중간에 양괄호 3번 취득시효 소급표와 제3자가 있습니까? 잠깐 쳐봐보세요. 이제 247조에서 전 2조니까 방금 본 245조 들어가죠? 245조 지금 취득시효. 그럼 전 2조 취득시효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취득시효한 때부터가 아니라 점유일 개시한 때로 소급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갑소유 토지를 의리 점유해서 의리 20년 완성했죠. 그 완성 때부터 장래가 아니라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의리 이때부터 소유자처럼 점유하게 돼요. 그럼 20년간 월세 사용이익 누가 취득해요? 의리 취득하죠? 다시 20년 전부터 소유자처럼 점유하게 되니까 20년 동안 사용이익 과실 누가 취득해요? 소유자 을. 따라서 갑은 20년 동안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또 소유물 반환 청구 못합니다. 갑이 이거 청구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갑은 을을 도망 다녀야 돼요. 갑이 청구하러 오죠? 너 잘 왔어. 너 등기 내놔 라고 바로 뺏겨요. 갑은 오히려 도망 다녀야지 속 없이 을을 찾아가서 이거 청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소급표가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갑 도망 다녀. 그럼 다시 316페이지 양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1번의 첫째 줄에서 취득시효한 권리취득효력은 점유일 개시한 때 소급 동그라미 소급한다. 이 내용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4번 있습니까? 그 네 줄 다 체크. 이제 이거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연계되니까 찾아오지 마. 이거 양괄호 4번. 그 다음 넘깁니다. 다음 318페이지. 지금 오른쪽에 막 정신없죠? 오늘 한 거 체크합니다. 자, 318페이지 위쪽에 박스 밑에 쟁점이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써요. 네모 3번 4번 아까 했던 동그라미 1번 네 줄이 네모 3번 4번 3번 오른쪽에 할 수 없다. 4번 적극 가담 무효.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다 체크. 써요. 네모 2번 무효라 아까 대위에서 말소한다. 다음 밑에 쟁점 3 있나요? 동그라미 1번 두 줄을 체크.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했죠? 그럼 둘째 줄 어디까지 봐요? 다 마침표까지. 첫 글자, 첫 단어 다까지. 그거 써요. 네모 1번. 아까 왼쪽한테 할 수 있다. 네모 1번. 동그라미 2번도 세 줄만 체크. 2번 세 줄 체크했죠? 원칙이 다까지. 써요. 네모 3번. 오른쪽에 못한다. 오른쪽 페이지에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중간쯤에 동그라미 3번 원칙 3 보여요? 그 밑에 세 줄 다 체크. 세 줄 체크했죠? 써요. 네모 5번. 아까 2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원칙 4 있습니까? 그 밑에 5줄 다 체크하세요. 씁니다. 네모 3번. 아까 회복되면 왼쪽한테 할 수 있다. 회복. 다음 밑에 쟁점 4 있습니까? 쟁점 4. 그럼 동그라미 1, 2, 3 그 6줄인가요? 다 체크하세요. 쟁점 4. 동그라미 1, 2, 3 6줄 다 체크. 아까 이거요. 이거 할 수 없다. 소급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 사례까지 총 그림이 6개입니까? 일단 이걸 잘 하시면 시험은 거기서 다 여기서 나와요. 거의.
이제 3월달에 뭐 한두 개 추가하면 됩니다. 항상 차근차근 객관식은 항상 적은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문이 5개지만 5개 다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정답으로 나온 게 많이 정해 있거든요.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320페이지. 이제 중간에 네모서 한번 등기부 치우쇼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아까 이제 먼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 10년간 소유사로 평온건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아까 마을 2장 A가 위조해서 등기하면 이 무효죠. 근데 기농자 을에게 팔고 다시 등기 점유상 넘겼어요. 그럼 자, 을은 위조라든가 무효 모르고 샀다. 선의 무과실로 가정해 보세요. 그래도 절대적 무효라 을 무효입니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2교시 때는 이 3년 후에 갑이 쫓아서 반환 청구하면 본권 없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때 201조부터 203조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적용됩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상태로 10년이 경과해버리죠. 그럼 이제 이 을이 등기부 취득시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10년 전 9년 10개월까지는 갑이 을 쫓아낼 수 있어요. 9년 10개월까지는 정확히 11개월 30일 정확히. 그때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되는데 이제 딱 10년을 채운 순간 을이 등기부 취득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제 10년 전과 그게 다릅니다. 보세요. 그럼 이처럼 보세요. 자, 여기서 소유사 추정되는데 평원공연 선의 추정되죠? 자선평공. 근데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과실은 을이 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추정된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계속 여기를 째려보는데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유효라면 10년을 기다립니까? 유효면 즉시 취득하죠. 무효이더라도 10년 지나면 취득하는 겁니다. 무효도 가능하다. 단 한 가지. 이건 3월 달 텐데 여러분 등기법에서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공부하거든요. 이건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이걸 근거로는 취득시 못합니다. 이게 아닌 다른 사유 무효. 다른 사유 무효일 때 취득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 3월 달 할 거예요. 그럼 갑은 억울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취득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권리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권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을은 권리 없죠. 그래도 1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10년간 내 걸로 알고 소유자처럼 행세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이 부동산을 10년간 지금 을 소유를 알고 있어요. 그럼 10년간 방치한 갑보다 10년간 권리 행사한 을에게 그걸 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갑은 A 잡아서 해결하면 돼요. 이런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자, 오른쪽 321페이지 오세요. 321페이지. 상단의 1번 요건에서 양괄호 1번 등기 적격성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무효도 가능하다. 그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일단 동그라미 2번 두 줄 체크하시고 핵심 판례 셋째 줄에서 셋째 줄 중간쯤에 중간 뒤에 된 소유권 보여요? 그 밑줄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로 된 때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 완성 주장할 수 없다라고 아무튼 자세한 건 3월 달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취득시효가 끝납니다. 이제 넘깁니다. 자, 이제 322페이지 하단에 큰 3번 뭐 선점 습득 발견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문제 이제 공부했으니까 문제. 자, 10번 보세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착유효과는 아까 점유의 개시한테 소급한다 그랬죠. 2번 시효 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는 추정되죠. 그러니까 자주점이 증명할 필요 없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 상실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즉시 소멸을 들렸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가 진행한다.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그럼 빨리 등기하겠죠. 근데 이전 등기하기 전에 제3자 완성 후 제3자 그럼 오른쪽으로 빰 때린다 해서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 경로되면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 제3자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5번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타주라 그랬죠. 그래서 신탁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답이 3번입니다. 자, 이제 무죄물 선언이 나오는데 여러분 책 다시 오세요. 이제 하단에 252조 있습니까? 여러분 책의 밑줄. 그럼 자 무주물이란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무주물이 뭐다? 주인이 없는 물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자 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 취득한다. 즉 빈병을 버렸어요. 그럼 주인 없죠. 그럼 더 이상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주워가죠. 그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내 거라니까 이제 탈락 못합니다. 이미 소유권은 그 주워간 사람 소유입니다. 이 항에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동그라미 국가소유란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무주의 부동산은 중개할 수 없죠. 국가소유라 사적거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첨부가 나오는데, 자, 오른쪽 323페이지 오세요. 323페이지. 하단에 큰 삽은 첨부가 있습니까? 밑에 1번 의의는, 자, 두 줄 체크. 우리가 첨부서류 내죠. 그러니까 첨부란 두 개 이상이 딱 달라붙은 거. 첨부는 한 개가 아니까. 근데 시험은 부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324페이지 위쪽에 법조문 박스가 있죠. 그 중에 시험은 부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256조 보입니까? 찾으셨어요? 여러분 책에 몇 줄? 자,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동그라미 칩니다. 타인의 권한 동그라미 가로 열고 여러분 책 예를 뭐 임차권. 아무튼 타인 권한으로 해서 부독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취득하지 못한다죠. 그 다음 그 법조문 박스에서 제일 밑에 261조 있나요? 그 밑줄. 자, 전 5조니까 방금 본 256조 포함됩니다. 그럼 전 5조 경우에 손해받은 자는 부당이득하는 규정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럼 7번 보세요. 여기 갑 건물이 있는데 아주 쌉니다. 아주 싸요. 1000만원짜리. 근데 보세요. 이 벽에 이 금이요, 금. 엄청 금 크죠? 금이 막 탁탁탁 달라붙었어요. 이 금 내게 을소유래요. 금 시가가 약 1억. 그럼 부합이 뭐냐면 딱 달라붙어서 떼일 수 없거나 떼는데 과다한 비용을 들은 걸 말해요. 자, 이 금 떼면 이 벽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게 부합이에요. 뗄 수 없다. 그럼 뗄 수 없는데 물건 두 개가 붙었죠. 그럼 소유자를 하면 정해야겠죠. 그게 부합입니다. 보세요. 쪽팔리게 건물이 갖다 붙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부동성. 뭐가 붙었죠? 금이 와서 붙은 금. 그래서 전부 다 누가 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해요. 누가? 이 부동산 소유자 그자가 그 금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1억이고 이게 더 싸더라도 쪽팔리게 건물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다 취득한다? 갑이 금까지 다 취득한다. 대신 공짜가 아니에요. 을은 갑에게 1억 달라고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1억을 받는 겁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뗄 수 없으니까 둘이 혼인하거나 아니면 소유자를 한 명 갑으로 정한 거죠. 그럼 자, 부합률 문제 되는데 옛날에 있습니다.
자,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라 토지에 부합할 수 없죠. 그럼 농작물도 건물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갑토지에 이 벼요, 벼, 농작물, 벼. 우리 무단으로 경작함인데 공시 없이도 을소유라 했었죠. 그러니까 농작물도 경작사 소유니까 토지에 건물과 똑같이 부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 증축이 중요한데 갑이 A를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 녹색을 B 부분을 중축했어요. 그럼 중축은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층 부분은 1층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중요해요. 증축은. 그럼 2층에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럼 2층만 별도로 구분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 두 개 돼요. 1층의 소유권 하나, 2층의 소유권 하나 두 개 됩니다. 마치 연립주택은 소유권이 다 다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층이 1층과 독립성이 없대요. 그건 1층에 속해버린 겁니다. 그게 부합이 됐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있잖아요. 내 똥배가 불룩 튀어나온 거예요. 내 똥배가. 그럼 다 내 살 맞죠? 그게 부합이에요. 이처럼 부합은 그러니까 금처럼 동산이 왔다 붙을 수 있지만 이 부동산에 부합될 수 있다가 판례예요.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책으로 옵니다. 체크합니다. 자, 324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2번 부합이 있죠. 1번 개념 두 줄 다 체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3번 부동산과 동산 부합이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둘째 줄에 판례는 증축한 건물과 같은 부동산 동그라미 포함된다 그랬죠. 다음 양가로 3번 부합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부합이란 물건의 구성부분 동그라미 구성부분이 된 것을 말한다. 거기까지 읽어요. 그 말이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성부분은 일부가 돼버가지고 독립성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밑에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1번 5줄 다 묶어요. 다 체크했습니까? 그게 아까 중축이에요. 중축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한은 있네요. 권한은 있어. 임차했으니까 권한에 의해서 중축 동그라미 증축한 경우에 그럼 중축은 뭐가 중요하다? 권한이 아니라 독립성. 그럼 그 아랫줄에 파란색 글씨 파란색 기존 건물이 1층이죠. 거기에 구성부분 동그라미 그럼 독립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처럼 부합됐다. 다시 거기서 다시 밑으로 둘째 줄에 파란색 글씨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 동그라미 있대요. 그럼 여기처럼 소유권이 다를 수 있다. 그러게 1번 5줄 보시면 되고 중축은 뭐가 중요하다? 독립성. 넘깁니다. 326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3번 두 줄 체크하세요. 다음 양가로 5번에서 동그라미 1번 건물 나옵니까? 기억 쭉 체크. 기억.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3번 농작물 있죠? 네 줄 다 체크.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일단 하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332페이지 332페이지는 물권 요청권은 앞부분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넘깁니다. 이제 326페이지 336페이지 336 이제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소유 피하셨나요? 자, 7번 옵니다. 이제 공동소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유란 게 있고 둘째 합의, 셋째 총유란 게 있는데 일단 시험은 공유밖에 안 나와요. 지금 공유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잘생겼으니까. 공유가 잘생겼잖아요.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오면 가끔 한 지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유만 정확히 하시고 이건 공유와 차이점 몇 개 외우면 되거든요. 그럼 3월달, 5월달에도 충분해요.
어차피 시험은 공유 잘생긴 놈. 항상 공유는 영화의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일단 공유 합유는 지분이 있는데 총유는 애초에 지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공유는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사잖아요. 친척끼리 공동 명의로 토지를 사거나 뭐 친구들끼리 건물을 사거나 그런 게 다 공유입니다. 그럼 합유란 우리 막 동업하면 망한다 말 들어봤나요? 동업이에요. 그걸 조합치라면 조합치가 쉽게 말하면 동업이에요. 뭐 노래방 동업한다, 커피숍 동업한다, 뭐 식당을 동업한다. 그 동업이다 합유고 총유란 안일피자, 안일피.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같은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래요. 예를 들면 종중재산이 총유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말 들어왔죠. 무슨 이씨 건물이 있다. 무슨 이씨 산이 있다. 무슨 김씨 토지가 있다. 그게 종중이에요. 그다음 교회라든가 마을 불악이 무슨 재산이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 개 모임, 여러분 친목에 여러분 개하죠 개. 개 회칙 있죠? 그런 게 다 총유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봐볼게요. 이게 비법인사단. 자, 일단 법에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은 우리처럼 숨쉬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연인은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 맥박이 끊길 때 사망할 때까지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반면 법인은 무생물체죠? 무생물이에요. 우리 자연인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무생물 사람, 의인한 거,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이 출생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출생해요. 그때부터 해산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등기 시부터 해산 시까지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동의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법인이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럼 자, 있는 그대로 사단법인이란 사람이나 사원이 모인 단체에 뭐한 거? 등기한 걸 말하고, 반면 재단법인은 재산, 재산이 모인 단체에 설립 등기한 걸 말합니다. 근데 사단법인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그럼 영리법인은 이게 상법상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법을 적용받고, 비영리가 민법을 적용받아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법인 차릴 수 있죠. 뭐 하려고 차리죠? 중개법인? 사회 봉사하려고? 돈 벌려고. 그게 영리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을 차린다. 그런 게 상법상 회계사,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들어왔죠. 그게 다 이쪽이고. 비영리란 예를 들면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협회 나오죠. 공인중개사 협회. 그게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여러분이 차리는 중개법인이 영리법인, 공인중개사협회가 뭐다? 비영리법입니다. 이거 차이점은 공인중개사협회 돈 많죠? 수익, 돈 벌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리, 비영리란 이건 돈을 안 번단 말이 아니라 여기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회원들 주주에게 배당해 주는 거야. 회원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그걸 영리법인. 주식회사 주주에게 배당해 주죠. 근데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은 중개사들인데 중개사들에게 10원도 안 주거든요. 그것을 비영리랍니다. 그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적용되고 재단법인은 장학재단처럼 다 비영리라 민법에 적용돼요. 비영리는 민법. 근데 우리 민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우리 책에는 없어요. 오히려 중개사법이나 다른 데 있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다시 여기 사단법인이랑 그래서 결론. 사람이 모인 단체에 뭐한 거? 등기한 건데 이쪽으로 가지고 사람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 등기하면 사단법인. 등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한다?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어요. 종중교회 말바락 여러분 개모임. 제가 이 말 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개모임 대학교 때 개였거든요. 우주회 우주파가 있었어요. 우주회.
이게 뭐냐면 비우자 술주자. 비만 오면 무조건 술 마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비만 오잖아요. 무조건 그 술집에 와야 돼요. 뭐 다른 데 있든 뭐 부산에 있든 어디가 있든 무조건 와야 돼요. 안 오면 무조건 벌금 2만 원. 그런 모임이 있어서요. 아주 낭만적이었죠. 낭만적. 그럼 거기 회장, 회칙, 총무 다 있죠. 근데 우주파 이런 거로 등기한 적 없거든요. 그런 걸 뭐라 한다? 비법인사. 여러분 개모임. 이런 개모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 재산이 뭐다? 총유. 그럼 총유는 애초에 지분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 재산 다 누구 거예요? 교회 재산. 다 하느님이니까. 교인들 안 줘요. 교회 성금 10년 냈거든요. 부산으로 이사 가면 10원도 안 주죠. 지분이 없으니까. 그 교회 재산이지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술 먹고 싸워서 삐져서 나왔네요. 그럼 10원도 안 줘요. 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걸 일단 개념을 아시고 이제 우리는 오늘 공유만 공부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잘생겼으니까 공유만. 저거 얼굴이 비교되나요? 자, 그럼 공유 합의는 지분이 있다고 했죠. 그럼 공유 지분은 지분의 성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가 있다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해요. 갑 지분이 2분의 1이라면 두 명이 공유하죠. 그럼 1지분은 반드시 2분의 1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1이 됩니다. 1. 따라서 공유랑 소유권이 두 개가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인데 하나의 소유권을 양쪽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에 반하지 않아요. 토지 하나의 소유권 하나니까 일물일권이 부합합니다. 근데 지분이란 하나의 소유권을 양쪽으로 쪼개 갖는 것. 그것을 양적 분할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이 그래요. 갑이야, 저 땅 절반이 내 거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갑 지분은 이 전부의 2분의 1 다 있거든요. 을 지분도 이 전부의 다 2분의 1 있어요. 그래서 저 땅 절반이 갑게 아닙니다. 그 전체 토지의 2분의 1 가치를 가는 거예요. 갑이 끝까지 저 땅 절반이 자기 거라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땅을 절반을 팔면 2억이 팔리고 오른쪽 절반이 2억이 팔려요. 그럼 갑 2억만 주면 될까요? 봐보세요. 이 토지 전부를 팔아서 전부를 팔면 합계인 꼭 4억에 팔립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전부를 팔면 이게 6억에 팔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 2억 줘보세요. 갑이 이만큼 삐져요. 그래서 갑은 얼마를 갖는 거예요? 6억의 절반 3억 가치를 갖는 것이고 을도 2억이 아니라 6억의 절반 3억 가치를 갖는 겁니다. 이게 공의 지분은 공임을 전부에 미친다. 이게 양적 분할설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책에 간단히 체크하시면 336페이지 336 상단에 큰 1번 의의가 있고 바로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1번 공유 밑에 양괄호 1번 2번 5줄 다 체크하시고 2번 합유가 있죠. 일단 양괄호 1번 2번 일단 5줄만 체크. 나중에 다 해요. 3번 총유 있나요? 양괄호 1번 2줄 체크. 양괄호 3번에 총유재산은 개인에게 지분 동그라미 지분도 없으니까 당연히 분할 청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2번 공의만 합니다. 밑에 1번 개념에서 법조문 박스 262조가 있나요? 여러분 책에 몇 줄? 자, 물건이 지분 동그라미 지분 이후에서 수인의 소유인데 공유를 한다. 이항 공유자 지분은 자, 균등에 동원하세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 동그라미 추정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면 지분을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그냥 균등하게 추정해버립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2번 5줄 다 체크하세요. 그게 양적 분할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2번 공유 성립 있나요? 그럼 양괄호 1번 2줄 체크. 보통 공유를 어떻게 하죠? 둘이 원해서 법률행위 계약. 아래에 네모 2번 공유 지분이 있습니까? 일단 263조 있어요. 자, 밑줄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지분은 내 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뒤에 공임을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내가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죠. 그러면 등기까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포기, 등기해야 돼요. 등기, 법률행위니까. 포기하거나 상속인 시 사망한 때 그 지분은 국가에 기속한다. 틀립니다. 국가는 깡패가 아니에요. 국가의 기속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지분 비율로 기속합니다. 그럼 1번 공유지분 양가로 1번이 있죠. 밑에 두 줄만 체크하세요.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지분 비율이 있습니까? 세 줄 체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2번 지분의 처분은 양가로 1번 일단 세 줄 체크해요. 좀 이따고 아래 3번 지분의 탄력성 나왔습니까? 뭐 끔찍한 단어네. 탄력성. 근데 학계론 탄력 아니에요. 학계론 탄력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있나요? 267조인데 여러분 책이 몇 줄? 아까 했던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이거. 그냥 두 줄 체크하면 되겠네요. 아까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 아까 등기하라 그랬죠? 또는 상속인이 사망한 때 국가의 기속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속한 아까 했던 거죠. 이걸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탄력성. 그 밑에 핵심 판례 있나요? 세 줄 다 체크. 그럼 파란색 글씨가 공유지분 포기니까 뭐 해야 된다? 아까 등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네모 3번 공유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자 아까 263조 했죠? 아까 왼쪽에서 했잖아요. 거기 다시 밑줄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설을 다 끊어요. 그러니까 여기 칠판에서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다음 다시 공임을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칠판 봐보세요. 만약에 요트죠. 요트 집에 한 대씩 다 있나요? 요트? 있으신 분 저한테 톡 하세요. 문자 보내든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루 빌리려고. 자 요트를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한다. 지분 2분의 1씩 그러면 절반 쪽에서 절반 갑이 탑니까? 그럼 요트 안 움직여요. 절반 을이 타요 쪽에서? 그게 아니라 요트 전부를 무슨 비율? 지분 비율로. 지분 2분의 1씩 똑같으니까 여름 휴가 때 갑이 뭐 15일, 을이 15일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해 갑니다. 그 다음 밑에 264조 보세요. 자, 공유자는 가로칩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로 공유물을 처분 동그라미세요. 그 다음 변경 동그라미 하지 못한다. 말이 전원 동의 얻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265조 있나요? 자, 공유물 관리관한 상은 공유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지분 과반수 동그라미. 무슨 과반수? 지분 과반수. 시험은 지분을 빼버립니다. 공유자 과반수 틀려요. 대가리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동그라미. 각자 할 수 있다. 보존은 현상 뒤지라 각자입니다. 그럼 266조 1항 공유자는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공유물 관리 비용 등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아까 지분이 많으면 사용 수익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관리비도 더 많이 내야겠죠. 그럼 넘기시면 자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어요. 내 것이 공유 지분이고 우리 것이 공유물입니다. 그럼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란 물권행위를 말합니다. 물권이니까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물권을 포기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지분은 내 거니까 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물은 우리 거죠. 그럼 공유는 먼저 보존이란 현 상태 유지입니다. 이건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어요. 현상도 유지니까. 근데 관리행위는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가 아니라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청소가 아니라 청소는 여기에요. 청소 열심히 하세요 혼자. 관리는 공유물 사용 방법을 정하는 거. 네가 사용하자, 우리가 사용하자. 100만 원 받고 임대차 하자. 임대차 해지하자. 그런 게 관리입니다. 그럼 중요하니까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과 반수 결정합니다. 이건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라 처분병은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분과 공유물 잘 비교합니다. 그래 지금 법조문 보신 거예요. 그럼 자 먼저 처분 변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토지라 해보세요. 갑이 지분 3분의 2, 을이 3분의 1 공유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을동의 없이 평에게 공유 토지 전부를 팔고 평에게 전부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을동이 없죠? 그럼 이건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을동이 없더라도 이 매매는 채권행위와 이건 처분행위를 비교해야 돼요. 그럼 을동이 없더라도 매매는 전부유효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해요.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갑이 지분이 저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당연히 유효해요. 이건 처분행위인데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을동이 없죠. 그럼 누가 팔았죠? 갑. 그래서 갑 지분 범위 내만 유효입니다. 다시 이건 처분권이 있어야 되니까 을동이 없죠. 그럼 처분 공유자 지분. 갑이 처분했죠? 그만큼만 유효가 되고 을동이 없으니까 3분의 1 무효가 돼요. 그래도 3분의 1 유효죠. 따라서 을도 이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유효니까 자기 집 이만큼 무효인 것만 말소해야겠죠. 그래서 권한 없더라도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잘 비교합니다. 여러분 책 어디 갔냐면 자 343페이지 오세요. 343페이지. 파란색 4번 있으면 밑에 파란색 4번. 그럼 밑에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시 공유물 자 매각 또는 매각이 매각이 있어요. 매도는 전부 유효. 그럼 동그란 2번 보세요. 동그란 2번 보세요. 2번 세 줄 체크. 2번 이제 등기는 뭐다? 둘째 줄에서 파란색 글씨 처분 공유자 지분 범위 내 유효란 말이에요. 동그란 2번이 세 줄만 체크했죠? 이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관리가 그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관리가 뭐였죠? 청소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뭐 임대차를 할까? 임대차를 그만둘까? 그런 거예요. 자,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합니다. 갑 지분 3분의 2, 을 지분 3분의 1이에요.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과반이란 절반을 초과해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딱 절반이고 과반이 아니에요. 과반이란 반을 초과한다. 그럼 여기 과반수 있죠. 을동이 없이 갑 마음대로 사용수익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과반수니까. 그래서 갑이 을동이 없이 병에게 공임을 전부를 임대차해서 병이 전부 점유하면 병은 과반수에게 승낙받았죠. 병 점유는 전부적법합니다. 그럼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병은 을 얼굴 모르죠. 그러니까 병은 누구한테만 인사해요? 갑에게만 인사하고 월세도 누구한테? 갑에게만 준다. 월세가 90만 원이면 갑에게만 90만 원 주고 갑에게만 인사합니다. 을 얼굴 모르니까. 따라서 을은 내 동의 없다고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해요. 병은 을 얼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을이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 인도하라고 점유배지 청구할 수 없고 그러면 내 지분만큼 월세 달라고 부당이득 받는 청구 못합니다. 병은 을 얼굴 몰라요. 을은 갑에게 받아요. 갑에게. 병이 갑에게 90만 원 줬죠. 을은 갑에게 30만 원 받으면 손해 없잖아요.
손해 없죠? 그리고 병에게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자 우리 책에 자 342페이지 보세요. 342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3번 관리행이 있습니까? 바로 밑에 두 줄 체크하시고 박스 밑에 양괄호 1번도 두 줄 체크, 양괄호 2번도 두 줄 체크.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다섯 줄 다 체크. 동그라미 1번 이거예요. 파란색 글씨. 동그라미 1번 파란색.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은 어떠한 청구할 수 없다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을은 월세를 누구한테 받는다? 갑에게 30만 원 받으면 손해 없죠? 그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관리가 뭐죠? 공유물 사용 수익 정하는 거. 그에 관한 판례들인데, 자, 공유부동산을 임대한다. 관리 맞아요. 임대차를 해지한다. 관리 맞습니다. 다 맞아요. 상인법도 상가금을 공유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한다도 임대차 해지랑 유사하죠? 관리 맞습니다. 근데 자 나대지를 공유하거든요. 공유. 근데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 관리 범위를 벗어나죠. 이건 거의 처분에 가까워요. 그러면 과반수도 못합니다. 못해요. 이건 처분에 가까우니까 전원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건 관리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게 자 오른쪽 페이지 343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5번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 체크합니다. 그 다 체크. 그게 여기 지금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행위 하겠습니다. 자, 책은 340페이지 오세요. 340페이지. 이제 파란색 2번 보존행위 있죠.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시고 잘 보세요. 우리 책이 양괄호 1번 공유자가 아닌 자 제3자의 동그라미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하고 양괄호 2번은 동그라미 쳐요. 공유자 중 1인 동그라미 1인. 그러니까 양괄호 2번은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그 1인이 침해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잘 나눕니다. 칠판에서 갑을병 3명이 공유하는데 갑지분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공유한다 해보세요. 공유자가 갑을병인데 제3자 정, 그러니까 양괄호 1번 제3자 정이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자기 명의로 무효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갑을병은 우리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보존행위로서 병은 지분이 아우주 적잖아요. 그래서 병도 단독으로 전부 나가라고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고 등기 전부 말소해라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니까 병도 단독으로, 을도 단독, 갑도 단독으로 가능해요. 보존행위니까. 근데 정의 사용하니까 손해가 생기죠. 손해배상은 보존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돈으로 청구하죠. 돈이고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존이 아니에요. 이 보존만 각자 전부할 수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340페이지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공유자 아닌 제3자가 침해했죠. 밑에 박스 핵심 판례 동그라미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 이제 양괄호 2번이 공유자 중 1인이 침해했어요. 그럼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그 네 줄 다 체크하세요. 그건 아까 처분 변경에서 했던 거예요. 매매는 전부예요. 등기만 처분 공유자 범위 유효했던 겁니다. 중요하니까 중복. 다음 제일 밑에 양괄호 3번이 있죠. 이제 거기라는 거예요. 자, 쳐봐보세요. 갑을병이 이렇게 3분의 2, 6분의 1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죠. 얘들은 지분이 소수지분이죠. 근데 우리 갑 동의 없이 과반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유물 전부든 특정 부분이든 무단으로 점유한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 점유는 전부 불법일까요? 6분의 1 유효일까요? 우리 점유는 지금 과반수 갑 동의 없어요. 그럼 전부 입법합니까? 지분 6분의 1 유효입니까? 이 전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관리행위를 누가 정하죠? 과반수. 가본 이거 전부를 지금 A한테 임대차를 하는데 임대차 을이 6분의 1 사용하면 임대차 못하죠. 그러니까 공임을 눈꽃만큼만 사용해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위법입니다. 그럼 위법하니까 잘 보세요. 과반수가 아니라 그럼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이거 전부 불법하니까 그럼 전부 나가라고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부 위법하니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나가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 판례는 있다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없다라고 판례가 바뀌어서요. 그리고 시험이 나왔습니다. 시험까지. 작년에 바뀐 게 작년에 시험이 나왔어요. 왜냐면 니도 소수니까 니도 소수잖아. 니가 인도 청구가 너무 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그냥 방해 배제 청구하면 충분해요. 너도 소수니까. 실제 사안에서 여기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럼 너는 그냥 지상물 수거 청구하면 충분히 보호돼요. 소수니까. 근데 네가 이렇게 오버하지 마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판례가 바뀌어서 시험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제일 밑에 340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있죠? 자, 소수 지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를 배타적으로 사용 소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자기 혼자 사용하니까 당연히 원래 차임의 상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핵심 판례 네 줄 다 체크하세요. 혼자 사용하니까 당연히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해야겠죠. 부당이득.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4번 여기에요. 판례 바뀐 건지 양가로 4번. 자, 양가로 4번 보세요. 소수 지분 공유자 1인 여기서 을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한 경우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병입니다. 을이 아니라 이게 다른 소수 지분권자 병이 공유물 자, 인도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있는가? 그럼 없다 그랬죠? 밑에 박스가 엄청 많은데 딱 네 줄만 보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하세요.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받아서 피고 민사는 피고인 없어요. 피고인은 형사만 있어요. 민사는 원고 피고예요. 소송한 자를 원고, 소송 받은 자를 피고. 그러니까 병이 을을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했죠. 그럼 소송한 자를 원고, 소송 받은 자를 피고. 다시 동그라미 1번.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 을이 다른 공유자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 전부터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딱 끊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소수 지분권자 동그라미 얘 병이에요. 병. 그럼 병이 소송했으니까 병을 원고. 다시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 을을 상대로 공유물자 인도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답니다. 없다요. 니도 소수니까 오버하지 마 그랬어요. 그 밑에 읽지 마세요. 그냥 안 읽으셨습니다. 읽으면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원고평은 피고 을을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동그라미 칩니다. 방해 배제 청구 동그라미 방해 배제 청구권 지상물 수거해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니도 소수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딱 네 줄 보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그냥 결론이 이 네 줄입니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보존 관리 처분 다 했네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자, 엑스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과반수 있네요. 그럼 을이 3분의 1 지분이죠. 자, 틀린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1번 병인 누구로부터? 갑, 과반수 갑으로부터 엑스토지의 뭐 전부나 특정 부분 똑같아요.
사용서를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을 소수지분 을은 병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할 수 없다죠. 을을 얼굴 모르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반환 인도 청구할 수 없다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답이 쉽게 나왔네요. 다음 2번 아직 몰라오세요. 3번 X토지 간에서 정은 제3자죠. 정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결정된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전부 맞아요. 전부 보증행위 전부말 청구할 수 있다. 4번 무 제3자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수지분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자신 지분 비율 맞았네요. 얘 밑에 손해배상이니까 손해배상은 지분 대응 비율만 가능하다 했죠.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나대지를 공유하죠. 갑은 을 동의 없이 건물 신축할 수 없어요. 건물 신축은 관리를 벗어난 처분에 가까우니까 전원동의 얻으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책은 344페이지 이하 나머지는 다 3월 달에 몇 개 합니다. 345페이지 네모 5번 공유일 분할 있나요? 이건 시험에 나온 건 이미 다 했어요.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되고 조정 성립 등기해야 되고 공유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등기 없이 이미 시험에 나올 건 다 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나머지 보충합니다. 지금 보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의총유는 3월 달에 한다 했어요. 합의총유 시험이 거의 안 나오니까 3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351페이지 오세요. 지금 막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잘 나온 거 하는 겁니다. 2월 달에는. 자, 351페이지 오세요. 이제 하단에 05번 중공유 있나요? 이것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2차 과목에 나오니까 2차 시간에 1차에서 했죠라 할 거 아니에요. 민법 시간에. 그럼 했다라 하고 이제. 자, 지금까지 공동소유는 소유권을 같이 갖는 게 공동소유예요. 소유권을 같이 갖는 게 공동소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같이 가지면 준자를 써서 그걸 준공동소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지역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갖거든요. 준공유. 또 저당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가지면 뭘 한다? 준공유. 그래서 소유권이 공유. 소유권 이외에는 준자를 붙여서 공유에 준한대서 준공유랍니다. 등급에만 나오니까 용어를 알아둔 이게. 그래서 1번 개념. 자, 소유권 이외의 동그라미. 이외의 저당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나누는 걸 말한다. 2번 예를 들어 근저당권 준공유 있나요? 그럼 자,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해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게 되는 경우 거기까지 몇 줄? 거기까지 사선. 예로서 그거 하나 알아요. 근저당권을 같이 갖는 게 준공유. 등기법에서 지역권을 같이 갖는 게 준공유랍니다. 분명히 했어요. 등기법 시간에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0분 쉬가시고 영위물권 중에 지상권을 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